세 번째 연사이신 장진동 아이큐어 연구소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소장님은 화장품 연구 개발 경력만 30년 이상으로 제품 개발팀, 분석팀, 미생물팀, 향료팀, 소재 개발팀 팀장 등 화장품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셨고, 특히 포인트 메이크업, 또 꽃을 든 남자, 댕기머리 등 수많은 연구개발 총괄해 오셨습니다. 현재 건국대학교 화장품공학과 향장대학원에서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주제는 신규 펩타이드 소재의 개발 및 제품 적용 사례입니다. 장진동 소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아이큐어 연구소 장진동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건 신규 펩타이드 소재 개발 및 제품 적용 사례인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 테마가 피부 장벽 관련된 거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것 중에서 홍합 족사 단백질을 이용해서 항균 소재를 개발했던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거를 왜 개발하게 됐는지 개발 배경에서부터 시작해서 홍합 촉사 단백질이 어떤 건지, 그리고 항균 펩타이드를 스크리닝하는 과정, 그리고 같이 이제 결합시키는 과정, 그리고 효능 평가, 제품에 어떻게 적용을 시켰는지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티마이크로비얼 베리어, 그러니까 피부에서의 이제 항균 베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피부의 그 장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는 면역 장벽이 존재하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피지컬 베리어가 그 위에 이제 각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쪽에 케미컬 베리어가 또 존재하게 되는데, 이 케미컬 베리어는 보통 이제 미생물들이나 이런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유해 그 물질들에 대해서 장벽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세 가지로 보통 이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인체에서 분비되거나 피부 상재균에서 만들어진 산성 성분으로 pH를 약산성으로 유지하는 애시드 멘틀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피지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으로부터 방어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토피 연구들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그 안티마이크로비얼 펩타이드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이제 디펜신이나 카텔리시딘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쪽에 보이는 그 그림처럼 이런 디펜신 같은 것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세포막으로 침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구멍을 만들어서 세포를 산멸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베리어 같은 경우는 미생물 집단으로 구성된 피부의 가장 바깥층이고 외부 침입에 대해서 최초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피부에 좋다고 하는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약간 피부가 건조할 때 많이 생기는 미생물인데, 이거는 유해균으로 알려져 있는 그 황색 포도상 구균이죠. 스타필로코커스 오레우스 같은 것들이 바이오필름을 형성하는 것을 이제 저해를 하고, 또 항염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을 억제해서 약간 항염 역할도 좀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토피 환자들의 경우는 이런 그 두 가지 항균 작용을 하는 펩타이드들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걸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 피부를 보호하는 그 항균 장벽이 무너지면서 2차 감염이 생기게 되고 증상이 악화되는 것, 이런 과정을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색 포도상 구균 같은 것들이 이제 지배종이 되게 되면 피부를 이제 가렵게 만들고, 그래서 만성적으로 이제 긁게 되고요. 이것들이 이제 혈액 순환계에 침투를 해서 뭐 세균 혈증이나 뭐 폐혈증, 아니면 뭐 관절염이나 뭐 안과 감염까지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 따르면 아토피 환자 중에서 혈류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약 한 60%에 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제 아토피에 관련해서 어떤 소재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무너져 있는 항균 베리어를 다시
복구시킬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인터넷을 서치를 하다가 호서대에서 이제 발표한 이런 이제 자료들을 보게 됐는데요. 이 비단 번개에서 추출한 항균 펩타이드고, 이 항균 펩타이드를 이제 약간 이제 모디파이 시켜가지고 HG1이라는 펩타이드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HG1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항균제나 항생제 대비해서 굉장히 항균 펩타이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빠르게 사멸을 시킨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내성이 생기는 세균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안 생기는 게 장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한 실험이 있는데, 위에 쪽은 비단 번개에서 추출한 HG1을 사용한 거고요. 1분 만에 거의 대부분의 이제 세균이 사멸한 걸 보실 수가 있고, 밑에 쪽에는 이제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이제 항생제인데 90분이 지나도 한 20-30%밖에 사멸이 안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고 항균 펩타이드를 사용하면 좋겠다. 근데 항균 펩타이드를 어떻게 쓸 것이냐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홍합족사 단백질이라는 게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소재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모다모다 샴푸에서 성분 만든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 카이스트 이혜승 교수님께서 이쪽을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과거에 포스텍에서 새로운 신사업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던 소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신사업이 이제 좀 없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연구로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런 홍합족사 단백질 같은 경우는 홍합이 거센 이제 파도에도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물 속에서 바위에 붙어 있을 수 있나를 이제 연구를 하다가 어떤 특정 단백질을 분비를 해서 그게 물 속에서도 강하게 바위에 붙어 있게 만든다는 걸 알게 돼서 개발하게 된 소재입니다. 그래서 풋 프로테인이라고 보통 부르고 6가지 정도가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 3번하고 5번이 가장 이제 접착력이 강한 걸로 알려져 있고, 1번 같은 경우는 접착력은 좀 약하지만 이제 물 속에 수분이 있는 조건에서 잘 접착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주된 성분이 도파라고 하는 성분인데, 도파하고 구조상의 이제 라이신하고가 이제 인접해 있으면 접착력이 강해져서 잘 이제 접착을 하게 되고, 좀 떨어져 있으면 이제 접착력이 좀 떨어지게 되는 이런 원리고요. 지금은 이제 이 라이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빛을 조인다든가 효소 처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접착력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접착시키는 메커니즘을 바꾸는 이런 연구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상용화돼서 쓰고 있는 거는 세포 배양할 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세포 배양할 때 이제 배지에 세포가 잘 부착되도록 할 때 사용하는 걸로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개발은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개복한다 그러나요? 이게 그 부위를 다시 붙이는 접착제로 사용하는 거하고, 어디 장기나 이런 데 구멍이 뚫렸을 때 그 부위를 다시 메꾸는 역할, 그리고 임플란트 피부 안에 이제 인공 구조물 같은 걸 넣어서 할 때 이제 새살이 빨리 붙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족사 단백질에 붙일 항균 소재를 어떤 걸 사용을 할까 해서 이제 5가지 이제 후보 물질을 저희가 골랐고요. 그 중에 이제 우유에서 많이 나오는 락토페린 계열의 걸 2가지를 선정을 했고, 아까 인체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던 카텔리시딘 계열에서 약간 사이즈가 큰 거하고 작은 거 2가지를 골랐고,
그리고 디펜신에서 모디파이한 펩타이드 한 가지에서 총 5가지 후보 물질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원래 가지고 있던 MAP에다가 N 말단기 쪽에다가 아까 보셨던 5가지의 펩타이드를 각각 이제 붙여서 효능 평가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균 시험을 일단 진행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콜라이하고 그다음에 스트랩토코커스, 피오제네시스, 그다음에 스타필로코커스, 오레우스,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데미디스, 이게 4가지 균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지금 밑에 보시는 데이터처럼 1 마이크로그램 퍼 ml에서 그래도 굉장히 우수한 항균 효과를 나타냈고요. 100 마이크로그램 퍼 ml에서는 거의 이제 완전히 사멸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암피실린 같은 경우는 이제 500 마이크로그램 퍼 ml에서 뭐 한 70% 정도의 효과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 항균 펩타이드별로 그 항염 효과도 좀 저희가 측정을 했었는데요. 아까 보셨던 것 중에 2번하고 3번 그리고 5번에서 어느 정도 항균 그 NO 쪽에서 효과가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IL6하고 TNF 알파 같은 경우도 3번에서 좀 좋은 효과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중에서 2번하고 3번을 골라서 2번을 저희가 선택했던 건 이 2번이 펩타이드 체인이 좀 짧았었기 때문에 피부 침투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2번을 선택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2번을 이제 N 말단에 붙였고 그다음에 3번 펩타이드를 2번을 C 말단에 붙였고 3번 펩타이드를 N 말단에 붙여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이제 붙이는 이런 형태를 만들었고요. 그 푸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다가 그 5번을 위치를 시키고 아까 그 가장 접착력이 좋다고 했던 게 3번하고 5번이었잖아요. 그래서 5번을 그 위치를 시키고 그 양쪽에다가 수중에서도 접착력이 좋은 1번을 양쪽에다가 붙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화장품이나 피부나 다 어느 정도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있는 그런 조건에서도 접착이 좋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이제 배열을 시켰고 그 바깥에 다시 항균 펩타이드를 붙이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저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MAP, AMP라고 이제 약자로 이렇게 불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접착을 하는 원리를 이제 히알루론산하고 만났을 때 접착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을 안 드리고 왔는데 그 이콜라이에다가 그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이제 그 이콜라이를 증식시키면서 저런 형태의 물질이 이제 배출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진 스크린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소재가 진짜 그 접착성을 가지고 있나, 점착성을 가지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쿠마시 염색법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간을 오래 뒀을 때 더 접착력이 좋아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대별로 오랫동안 이제 방치를 했다가 이제 워싱하는 방법으로 접착력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오래 될수록 이 접착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피부에 적용했을 때 과연 문제가 없을까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셀 바이오빌리티 테스트를 했고요. 뭐 B16F10하고 헥헥하고 그다음에 HS27 이렇게 3가지를 했을 때는 세포 생존율이 그 농도 대비해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비만 세포하고 그다음에 로셀 같은 경우는 높은 농도에서도 뭐 독성을 나타내지 않고 세포 생존율을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피부 세포 내 자외선 보호 효능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해켓셀하고 이제 로셀 섬유화 세포 쪽에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무처리군에 비해서 세포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피부 보습 평가입니다. 히아루론산하고 저희가 대조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히아루론산 대비 한 80% 정도 보습력을 확인했고요. 해켓셀에서 이제 트랜스 글루타미네이즈 1하고 인블루크린의 그 발현도 확인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항염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NO세이를 했었는데 이제 UV 처리하고 나서 확인한 결과하고 LPS 처리한 거하고 두 가지를 했을 때 UV 쪽에서는 약간의 효과는 확인됐지만 이렇게 뭐 큰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LPS 처리했을 때는 농도 의존적으로 NO 발생량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콕스 같은 경우도 이제 UV 처리한 쪽에서는 크게 이제 좋은 효과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LPS 처리했던 것 같은 경우는 도즈 디펜던트하게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IL6하고 PG2도 마찬가지로 그 PG2 같은 경우는 이제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IL6 같은 경우는 약간은 줄어들지만 뭐 유의미하다고까지 판단할 수는 없을 정도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러지 쪽에 항알러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타 헥소스 아미니데이스하고 히스타민 쪽을 실험을 했었는데요. 히스타민 쪽에서는 효과가 좀 두드러지게 좋게 확인이 됐고 헥소스 아미니데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뭐 큰 효과는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품에다가 적용을 했었는데 원래 저희 계획은 아토피 쪽 그 개선되는 걸 보려고 처음에 이제 이걸 시작을 했었는데 그 시기가 뭐 다 아시다시피 공교롭게 이제 아토피가 기능성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임상을 해주는 곳이 없어가지고 아토피 임상을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습 임상으로 이제 대체해서 진행을 했고요. TWL하고 각질층의 이제 보습력을 확인을 했었는데 4주 후에 TWL 같은 경우는 대조군 대비해서 약 한 85% 정도 더 좋은 효과를 얻었고요. 각질층의 수분량에 대해서는 대조군 대비했을 때 70% 정도 더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사실 이런 그 보습 효과 같은 경우는 뭐 항균 펩타이드의 존재 때문에 이런 보습 효과가 생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푸프로테인이 접착성을 가지기 때문에 뭐 영구적이진 않지만 반영구적인 피부 바깥에 각질층 바깥에 어느 정도 그 배리어를 형성을 해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많이 방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항균 이런 그 접착성 항균 펩타이드 이런 제품들을 어디에다가 쓰면 가장 좋을까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 시기가 사실 코로나 이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 같았으면 아마 핸드 쪽이나 이런 쪽을 가장 먼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보통 이제 여자분들 특히 그 요로 감염을 통해서 생기는 이런 질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 청결제 쪽에다가 적용을 하면 이런 것들을 많이 방어를 할 수 있겠다, 예방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여성 청결제 쪽에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세 가지 대장균하고 포도상구균 그리고 칸디다균 세 가지로 테스트를 해서 평균 저해율이 99.96% 정도 저해율을 얻었습니다. 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많은 화장품들이 요즘에 뭐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하면서 좋은 균들을 많이 더 이제 증식하도록 도와주고 나쁜 균들은 죽이는 이런 선별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이런 그 항균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뭐 좋은 균을 살려주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무차별적으로 사실 다 죽이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이런 그 나쁜 뭐 세균들이나 이런 바이러스들이 피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을 할 때는 뭐 특히나 뭐 그런 균들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나 그런 트러블이나 이런 쪽에는 충분히 어떤 그 대체제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뭐 아토피 환자들뿐만 아니고 이제 그 많은 뭐 어떤 피부들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피부들에서 이런 항균 펩타이드 같은 이런 성분들이 많이 낮아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호서대에서 나온 비단 멍게 그것도 아토피 제품으로 개발이 돼서 오랫동안 이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례가 있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사실 펩타이드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 합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고요. 일반적으로 그 항균 펩타이드가 그 아미노산 10개부터 한 60개 정도까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 그렇게들 이제 많이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제가 알기로는 10개까지도 그 합성으로 만드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유전자 조작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는 유리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이하의 그 사이즈에서 실제로 뭐 항균력을 나타내는 펩타이드가 있는지는 저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르고 그거는 펩타이드를 전문으로 하시는 연구원 분들께서 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체에 존재하는 뭐 카텔리시딘이나 아니면은 디펜신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이제 그 모디파이해서 점점 이제 체인을 짧게 하는 쪽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신다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